자, 이번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직권의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판구조론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발산형 경계, 그렇죠?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어디에 있고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각각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파행구조론의 경계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진, 화산, 습곡, 산맥, 대륙이동, 뭐 단층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 내용이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된 후 축적되었다. 그렇죠? 한 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 급격하게 방출이 되면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들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형성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졌었던, 그죠? 이미 지표에 저장돼 있던 열들 있죠. 그런 열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루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를 비교하는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는 그 판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판의 경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진대와 화산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진대는 파란색, 빨간색은 화산대입니다. 봤더니 모양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거나 나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동대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잠깐 배웠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보통 변동대라고 하고요. 이게 보통은 판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는 지구 표면에서 화산대나 지진대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이 나타나고, 옆에 있는 그림을 같이 잘 보시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대륙 주변부 모양에서 띠 모양을 이룬다. 그러니까 대륙 주변부, 요렇게 주변부에서 띠 모양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화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판구조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전에 직권에 대한 구조를 했었잖아요. 자, 직권에서는 보통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쵸? 예,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죠? 하지만 판구조론에서는 이거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판구조론에서는 딱딱한 부분을 판이라고 해요.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암석권을 뜻하는데요.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었던 지각과 멘틀 중에서도 상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있으면 맨 위에가 지각,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이 뭐 멘틀, 그 다음에 여기 외핵, 내핵 요렇게 있다고 했는데, 멘틀에서도 상부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지각에 가장 가까운 상부 멘틀 일부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부 멘틀 중에서 좀 말랑말랑해서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는 연약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직권을 나눴을 때는 지각이랑, 그죠? 지각이랑 멘틀로 나눴다면, 판구조론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각이랑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딱딱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을 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권을 대륙판, 해양지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권을 해양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암석권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상부 멘틀 이 부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륙지각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겠지만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대륙판은 해양판에 비해서 두꺼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륙지각이 우리가 화강암질이라고 했었죠. 화강암질. 그 다음에 해양판은 해양지각이 현무암질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대륙판은 두껍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판으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판의 경계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수려면 경계,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과 페루칠레가 있는 수려면 경계, 그 다음에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가 있는 수려면 경계. 그래서 보통 요렇게 세 가지가 수려면 경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대부분이 발산형 경계죠. 요쪽에 있는 대서양 중앙을 지나고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여기 모두 다 대부분 발산형 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태평양 해령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판 쪽에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처럼 이런 곳들을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가장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대.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집에서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그거를 또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판은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판의 운동으로 지진, 화산활동 등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돼 있고,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발산형 경계는 이러한 모양을 보통 씁니다. 약자를 쓰고요. 기호를 쓰죠. 기호를. 그 다음에 수렴 경계는 이런 기호를 쓰고, 보존형 경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어긋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 했을 때가 우리는 보존형 경계다 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발산형 경계를 잘 보시면 멘틀 대류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수렴형 경계 주변으로는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암석권과 연약권, 지각과 멘틀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왜 대륙판이 두껍고 해양판이 얇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쪽에 보시면 수렴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이 있는 대표적인 지형들의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하나씩 좀 대략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수렴형 경계 중에서 충돌형입니다.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은 두 개의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개의 판이 서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다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서로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충돌에 대한 경계점이 있을 거고, 밀리면서 스곡산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쪽도 밀리면서 스곡산맥이 되겠죠? 부딪히다 보면 가운데에서부터 해서 부딪히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진은 얕은 천발 지진부터 보통은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면 왼쪽에 있는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입니다.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고요. 지각 변동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산 활동, 그러니까 터지는 화산 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곳에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인도 쪽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수렴형 경계인데요. 자, 이 수렴형 경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판이 어떠한 다른 판 밑으로 섭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섭입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판에서는 같이 약간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요건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면서 해양판이 뭐 대륙판이나 다른 해양판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을 하면서 쭉 충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가장 깊은 골짜기, 여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마찰과 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이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화산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를 잠시만요. 자, 얘를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물론 호상열도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판이 밀리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설명을 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멘틀 대류의 하강부로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보통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가게 되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도 두 개 중에 더 밀도가 큰 녀석이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충돌형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하게도 지진과 화산 활동도 잘 나타난다. 지진도 있고요. 자,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습곡산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일본과 일본 열도, 이렇게 해구, 일본 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구와 동시에 습곡산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안데스 산맥 쪽입니다. 자, 요거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번엔 발산형 경계인데요. 발산형 경계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려요. 바다가 있고요.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인해서 위로 들려 올려집니다. 이렇게 들려 올려지고요. 멘틀 대류를 그려보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옆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을 들어 올리다 보면 판이 끊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끊어진 데 사이로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올라왔던 녀석이 계속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멘틀 대류 따라 밑으로 쭉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발산형 경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전체적인 구조를 해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런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가운데 마그마가 올라오는 이런 데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표상에서 노출되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열곡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멘틀대류의 상승부고요. 판이 갈라집니다. 자, 판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륙판 중간에서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해양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얕은 지진,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해령이 나타나고 육지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걸 열곡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구나. 하나 더 합니다. 미안해요. 자, 보존 경계까지 해야 돼요. 자, 보존 경계 같은 경우에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판이 어떻게 서로 멀어지고 있냐면, 자, 요렇게 멀어지고 있고요. 요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해령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자, 여기랑 여기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죠. 여기랑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판의 이동 방향이 상대적으로 달라. 어긋나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절대 없어요.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요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생성 지형은 변환단층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